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각각다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다락방을 풍성하게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사캐스터 김수현 씨, 그리고 과학을 잘하는 예쁜 누나 최정문 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락방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지구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울산 과학기술원의 명인인 이명인 교수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울산에서 그럼 지금 찾아와 주신 거예요? 다락방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 어떤 이 다락방의 인기가 울산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락방을 위해서 정말 먼 길을 달려와 주셨는데, 우리 이명인 교수님과 함께 나눌 주제가 무엇인지 우선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폭염입니다. 야, 올 여름 정말 우리를 진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폭염. 네. 우리가 요즘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가마솥 더위, 뭐 찜통 더위, 불볕 더위. 근데 이 폭염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자체가 얼마나 더워야 폭염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소위 불볕더위라고 하죠. 네네. 굉장히 그 무더운 날씨가 여러 날 지속되면서 몸에 온도 조절 기능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제 더운 날씨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기준은 나라나 지역마다 좀 다 다른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한낮의 최고 기온 33도를 기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폭염주의보. 주의보. 이보다 좀 세서 35도 이상 되면은 폭염 경보를 좀 발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폭염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폭염이 아니라 슈퍼 최악의 폭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폭염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경보가 네. 35도 이상이거든요. 네. 8월 1일, 지난 8월 1일이었죠.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어요. 우. 예, 오늘 하루만 보면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폭염이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40도가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 1907년에 시작됐는데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고, 기상 관측이 1907년에 있었으니까 111년 만이지만, 그렇죠. 이게 그게 없었다면 111년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그냥 무조건 제일 더웠다. 한반도에서 제일 더웠던 날. 그냥 제일 더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데이다 보니까 네. 김소연 캐스터가 아주 신이 나셨네요. 났어요. 신났다기보다 지금 거의 방언 터지듯이. 네, 날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날도 더운데 일도 많고. 아, 근데 진짜 올해 여름이 정말 더웠던 게 그 폭염과 관련된 신조어가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많아졌죠. 원래 우리가 데프리카라고 했는데 네. 홍프리카라는 말이 생겼어요. 홍프리카.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홍천이 제일 더워서 뭐 홍천이 사막만큼 덥다 이래서 홍사하라 뭐 이런 말도 생겼고요. 진짜. 그리고 쇼핑몰 가서 노는 몰캉스, 카페 가서 노는 카페서, 이런 새로운 그런 문화에 관련된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단순히 더운 걸 넘어서 제가 퀴즈 하나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네. 저기요? 원래 우리는 당황하지- 특별 퀴즈가 많은 네. 프로그램이야. 우리나라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자연재해가 혹시 태풍이 좀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항상 그렇죠. 좀 여름마다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재민도 많이 생기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랬으니까 전 태풍.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아마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홍수는 아닌 것 같고 태풍은 아닌 것 같고 혹시 폭염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그 자연재해가 바로 폭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2012년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조사를 좀 한 결과인데요. 네네. 최근에 또 그 202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폭염에 관한 온열환자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미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분들 다 포함해서 4,300명이 훨씬 넘었어요. 4,300명? 네. 어마했어요, 예. 아니, 뉴스에서 뭐 온열 질환, 뭐 온열 질환이면 열사병이나 뭐 탈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4,000명이라는 숫자를 접하니까 굉장히 또 놀랍네요. 사실 무서운 얘기만 있었지만 좀
이 폭염 때문에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강릉에서는 베란다에 내놓은 그 달걀에서 네. 병아리가 부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진짜? 네. 이게 닭이 어미닭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부화를 하는 건데 37도 정도를 쭉 유지하니까 병아리 아 엄마가 안아줬나 보다 나를. 이게 엄마구나. 엄마 품이라고 생각하면 따뜻하고 좋으니까. 엄마를 태양으로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부화하는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예. 아 그리고 폭염 때문에 불도 많이 났어요. 어떤 네. 한 아파트에서 창가에 라텍스 베개를 놔뒀는데 낮에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라텍스 베개가 한 절반 정도 타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고 뭐 베란다에 놔둔 옥수수가 팝콘으로 튀겨지는 이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네. 일어났죠. 사실 올해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네네.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일 40도씨 이상 되는 온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산불로 이어져 가지고요 수십 명이 목숨을 좀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고요. 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도 온도가 45도씨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100년 만에 폭염, 그리고 캐나다도 147년 만에 이제 폭염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평소의 기온보다 21도씨가 올라서 최고 기온이 21도요? 37도라는 건 상당히 좀 믿기 어려운 그런 고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던 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뿐만 아니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같은 경우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서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50도요. 사우나잖아, 사우나. 그 사우나 들으면 아시겠지만 숨 못 쉬거든요. 네,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라고 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원자로에 쓰는 냉각수가 강물을 이용하는데 이 강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냉각수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그리고 미국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우리 옆 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일본이 불타는 듯한 그런 위성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 언론은 이제 더 이상 찌는 듯한 더위 이렇게 안 하고 생명이 위험한 더위, 네. 위험한 더위라는 이런 야. 굉장히 높은 급의 표현을 사용하기 제가 시작했죠. 이 폭염이라는 것이 진짜 무서운데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네. 도대체 그럼 왜 폭염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되는 걸까요? 폭염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네. 가능하지만 이번 그 같이 그 기록적인 폭염은 네. 상층에 있는 강한 그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뭐 열돔 뭐 이런 말씀 네. 많이 네네. 들어보셨을 텐데 그 히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영을 한 거고 네.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메커니즘은 상층에 이제 강한 고기압이 있으면 워낙 이제 더운 공기가 있으면 상승을 하면서 주위 공기랑 섞이게 되는데 네.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구름이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일사량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마치 거대한 그 실내 야구장 같이 돔 야구장 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고기압이 공기가 순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고기압이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발달한 상층 고기압은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그 상당히 그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네. 고緯도가 더 많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이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고 좀 더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특징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기압 세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구 온난화와 상당히 좀 관련이 있고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위에 상층부에서 보는 바람을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제트 기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제트 기류가 딱 멈추고 멈춰 있으니까. 약화되어 있으니까 공기의 순환이 안 되고 고기압이 계속 태양을 받으니까 여기서 더더욱 열이 올라가는 열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보면 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태평양. 그냥 기온만 높으면 그늘 같은 데도 좀 쉬면 되는데 너무 더웠어요. 이게 습하고 막 푹푹 찐다. 그래서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서 넘어서 이제 가마솥 더위 펄펄 끓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사실 뭐 어떤 원인이 미국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를 보면 네.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무려 그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온실가스가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사실 이제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괴담까지 네.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을 좀 불안감을 더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교수님 모셨으니까 우리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 괴담들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먼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 기후 괴담.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2도 올라가면 인류는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실일까요? 글쎄 그 답을 네. 드리기 전에 네. 먼저 그 지구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혹시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근데 사실 2도면은 안 큰 것 같지만 사람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네. 열이 2도 난다. 그럼 38.5도면은 상당히 고열이고 병원 바로 가야 되잖아요. 막 그쵸. 열 나고 구토하고 막 병에 걸리기 쉽고 이런 것처럼 지구도 2도가 오르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사우나 온도 한 40도에서 네. 온탕 40도에서 한 2도 올라가면 42도 정도면 네. 견디만 하거든요. 혹시 어떨까요? 그 지구를 한번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구라는 것이 6,000km가 넘는 큰 공인데 그렇죠. 네. 그 모든 지역에 평균적으로 2도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돼 있다고 아, 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 기온이 2도가 올라가게 되면 먼저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네. 해수면 고도가 이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동물이나 식물이 적응을 못하고 이제 멸종 위기에 직면돼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2도가 올라갈 때는 20%에서 30% 정도의 그 생물의 그 다양성이 이제 위협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굉장히 큰 비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네. 정도면. 또 질병을 옮기는 여러 그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지역들이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어지면은 좀 더 그 고위도로 옮겨지고요. 그럼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그 질병이나 전염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들어보니까 뭐 식물, 동물, 사람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진짜로 지구가 2도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중요한 질문인데. 네. 네네. 우리가 IPCC라고 하죠.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가 네. 굉장히 좀 확실하다라는 결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미 그 지난 관측을 보시면 19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0.85도씨가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구 기온이 과거에 그 빙하기나 간빙기를 바꿔가면서 일어나는 네네네. 데가 10만 년 주기가 있습니다. 네. 과거 10만 년을 돌이켜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장 더운 그 시대에 좀 살고 있고요. 이 인류 문명이 발생한 뭐 3,000년, 4,000년을 돌이켜 보건대 지금의 지구 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라서 이런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겪어보지 않았던 네. 그런 아주 높은 온난한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2도 정도가 오르면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2도가. 그 외국 전문가 연구 결과인데요. 네. 2100년까지 2도 이상 올라갈 확률이 95%라고 2100년. 얘기하고 2100년. 있습니다. 네. 이-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국의 그 대기 과학자가 네. 로버트 왓슨 교수가 있는데요. 네. 그분 예측에 의하면은 2050년 경우에는 지금의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네. 2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저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네. 약간 그 우리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해서 잘 유지할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의 상승을 좀 막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그 저희가 화석연료를 요즘같이 쓰지 않았다면은 뭐 지하에 저장돼 있을 뭐 석유나 석탄 같은 형태로 네.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를 시키지 않았을 네네.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화석연료의 배출이 네. 결국은 이러한 그 대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것들이 네.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산화탄소는 실제로 그 55% 자체가 이제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바닷속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 수 있거든요. 또 식물들이 죽어나가니까 광합성량이 줄어들어서 또 이산화탄소가 계속 네. 농도가 높아지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안 들어가려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주의를 해야겠어요. 네.
자,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 기후괴담.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제일 궁금한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역대급 폭염 뒤에는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또 그런 괴담이 있잖아요. 이것 맞아요. 또한 사실일까요? 아니, 폭염 덮치고 나서는 항상 겨울에 그냥 기억을 돌이켜보면 항상 추웠던 것 같거든요. 이게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겨울은 좀 몰라도. 언제 추웠어요? 그리고 왜냐면 지난 1994년 제가 말씀드렸던 유례 없는 그 폭염이 있었던 그 해에도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2012년쯤에도 서울 기온이 36도 좀 넘어가면서 굉장히 더웠는데 네. 그 해도 좀 많이 추웠던 것 같거든요. 아, 그해 겨울에 네. 눈이 진짜 많이 났어요. 이거 그걸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아직 그렇게 뭐 폭염과 그 한파가 1대1로 이렇게 상관관계는? 대응된다는 그런 그 통계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최근에 폭염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뚜렷하게 이제 기억을 네. 하는 네네네. 부분이고요. 그걸 전문가들이 이제 기후 변동성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이 이렇게 발달한 거는 상층의 제트 기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약해졌다는 건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한파가 오는 그 과정 또한 겨울철에 북극의 해빙이 많이 높고 북극의 그 동토층이 많이 온난화가 되면서 네.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작아지면 네. 제트 기류가 약화되는 그런 과정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날씨가 좀 더 정체가 많이 되고 좀 더 강력한 그 한파가 올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올 10월쯤에 네. 한파가 막 온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파. 저는 빨리 롱패딩 사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못 요즘에 보면 이 샵에 보면 뭐 롱패딩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엄청 네. 많아요. 거의 1월부터 4월까지 롱패딩 입고 살짝 반팔 입은 다음에 또 롱패딩으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현재 과학 기술로는 네. 2주를 넘어서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과학의 이제 한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겨울철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중에서 엘니뇨하고 북극 진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엘니뇨나 북극 진동에 따라서 저희 그 겨울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동아시아나 한반도는 평소보다 좀 더 온난한 기후에 네.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파의 가능성은 좀 약하지만 반면에 이제 북극 진동 같은 것들은 상당히 가을철 정도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북극 진동에 따라서 강력한 한파가 오지 말라는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날씨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엘니뇨와 이 그렇죠.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는 북극 진동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위도가 결국은 열대와 그 북극 지방의 힘겨루기로 기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엘니뇨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한파도 한파지만 사실 어. 폭설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영화 보면 예전에 투마로우 투모로우. 추워. 눈이 얼마나 좀 막 얼어가잖아요, 진짜. 저렇게 한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빌딩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거의 겨울왕국처럼. 저도 저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고 설마 저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저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눈이 얼마나 내려? 얼마나 내리면 저렇게 되는 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그 우리나라 관측을 보면은 그 2010년 1월 4일에 네. 25cm 이상 서울에 눈이 내린 것이 이제 관측사상 제일 많은 그 폭설이라고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cm 이상 올라가면 도시 기능이 상당히 좀 그 마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랑 상당히 좀 비슷한 위도대에 있는 뉴욕을 보시면은 최근 5년간 70cm 이상의 그 기록적인 폭설이 해마다 빠짐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당면한 위험을 좀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날씨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아주 사계절이 있는 좋은 날씨다, 좋은 기후다 이렇게 배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사계절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동남아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가 점점 그 아열대화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기상과학원에서 나왔고요. 네. 지금 30년간 그 한반도 기온 상승폭이 한 1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강우량도 한 200mm 이상 증가해서 저희가 좀 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 넘는 날이 이제 8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아열대성 기후라고 하는데 네. 지난 80년간 겨울철이 지역에 따라서 22일에서 49일 정도 좀 짧아졌고요. 네. 봄철은 6에서 16일 정도, 여름철은 13에서 17일 정도 길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기후 전문가들은 한 2060년대에는 남한 전체가 그 아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들이 온 게 아열대 작물인 망고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맹고. 네. 정말요? 예. 난류성 어종인 멸치라든지 고등어가 더 많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 지구가 변하고 지금 우리 한반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과학적인 방법 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선생님? 근데 사실 뭐 지구 기온이 1.5도냐 2도냐 상당히 네. 상승할 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더운 기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러 가지 그 온도를 저희가 0.5도, 1도만 저감을 도시에서 시킨다고만 해도 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도시 설계나 도시 계획 같은 걸 좀 스마트하게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의 주요 원인이 그 녹지의 감소, 그리고 도로의 확장,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많고요. 네. 그리고 어떤 바람길을 가로막는 고층 빌딩들, 숲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겨울철의 한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태양빛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건물의 방향이나 창문의 그 방향 같은 것들을 좀 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 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건축물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를 저희가 화석연료 기반에서 쓰는 것보다는 네. 좀 더 그 신재생 에너지나 그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그 보관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저장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지붕에다가 흰색을 바르더라고요. 흰색이요. 왜냐하면 온도를 좀 낮추기 네, 위해서. 쿨루프라고 해서 쿨루프. 네, 반사도를 많이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 그것도 식물도 많이 심잖아요. 아예 그냥 그 그렇죠. 식물 쫙 옥상 심어서. 정화. 예, 옥상. 그렇습니다. 식물이 증발산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회용품 덜 쓰고 텀블러 그렇죠. 챙겨 다니고 텀블러 챙겨가면 카페에서 할인도 해주거든요. 전기 에너지 같은 거 줄일 수 있고 수돗물 아껴 쓰고 재활용 잘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필요하죠. 예,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좀 외국 대통령께서도 좀 하시는 얘기가 네. 기후 변화가 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일관되게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좀 더 심해지고 있고요. 네. 기후 변화가 진행형이고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좀 더 심각한 기후 변화의 피해가 앞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좀 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좀 더 보다 정확하게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해서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생태계는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으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지구를 좀 더 생각하고 지구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지구 대재앙의 시작, 태풍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우리 제 뽑힌 거잖아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거의 집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태풍의 이제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아유,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겨드랑이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네, 외우는 거 자꾸 안 올리면 땀 나요. 뿜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가 오기 전에 부동의 가장 뜨거운 해는 1994년이었는데 네. 그때도 정말 엄청 더웠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3살이어서 아마 이유식 먹으면서 원래 여름은 이렇게 더운가 보다. 그때 누가 보죠? 원래 이런가 보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채질 해줬었죠.